자, 2부 시작할게요. 사실 이제 이번에 가기 전부터 별로 건질 게 없을 거다라는 말씀은 드렸고, 그나마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거, 그리고 건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워싱턴 선언을, 한미 공동선언을 할 거다라는 내용을 어저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내보내드렸어요. 거세경제를 통해가지고. 근데 거세경제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후퇴한, 사실상 지금에 있는 한미 관계, 한미 동맹보다도 더 뒤로 밀려가 버리는 굴욕적인 내용이 이번 이 워싱턴 선언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선언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 외교 상황에서 미국한테 이번에 바보짓을 당했냐면, 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선언의 내용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선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선언이 있겠습니다라고 먼저 미국 언론을 탄 거죠. 대통령실은 몰랐고. 대통령실은 아예 몰랐대.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이 정도 내용으로 갈 건데 미리 언론에 틀 줄을 몰랐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국에도 사전 브리핑했다. 그게 더 문제야. 중국에는 이틀 전에 이 내용을 브리핑을 했대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뭐야? 비행기 아직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오면 성렬이를 데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의 선언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중국 측에 이틀 전에 알려줬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갈 의미가 있는 내용인 거고, 회의나 협의 안에서 무슨 내용이 우리 의견이 전달이 됐겠으며 그 안에 무슨 우리 자주권이 들어 있었겠느냐는 거야. 진짜 저는 이거 딱 아침에 이 소식을 보면서 하나가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맨날 빵셔틀하는 코찔찔이 병신 새끼 하나가 일진 형님한테 와가지고, 형님 제가 형님 빵셔틀 한다는 거 글로 하나 써주세요. 그럼 그걸 왜? 아, 그냥 써주세요. 그거 너무 가지고 싶어요. 저 가보로 지금 집에다 간직하려고 그래. 우리 가족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걸 굳이 써야 돼. 네가 내 빵셔틀. 그거 꼭 제 돈으로 한다는 거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제 돈으로 빵 샀다는 것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진 거기다가. 형님이, 야, 이 코찔찔이가 지 돈으로 빵 사가지고 나한테 주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빵을 먹을지 말지는 내 마음이고, 이걸 지 맘대로 확 써요. 써놓고는 자기네 일진 그룹에서 가가지고, 야, 이 새끼 되게 웃기지 않냐? 나 이런 거 써준다? 그러면서, 에이, 일로, 야, 나 썼잖아, 너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와서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지. 봤지? 우리 큰형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빵 셔틀 잘한다고 이렇게 문서도 써줬어. 나 이렇게 대단한 거 하는 사람이야. 이 지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아, 이 병신, 너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냐? 싶은데, 무슨 말이야. 다들 날 부러워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얼마나 굴욕적인 내용인 건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이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 핵협의 그룹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과 대응 정보를 확대해 공유하고 확장 억제 운용 협의를 유기화하자는 양자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핵협의 그룹이 신설이 돼도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핵협의를 일어났다. 처음에 핵합의라 그러다가 협의를 일어났다. 나토하고 동등한 수준에 뭘 해낸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잖아요. 근데 가서 해준 게 핵협의 기획 그룹인 거예요. 나토는요, 핵기획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그룹은 애초에 배치부터 시작해서 플래닝. 어떤 방식으로 어느 위치에 몇 킬로짜리를 몇 킬로톤 규모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한다는 거야,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NPG예요. 플래닝이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할 건데 어떻게 하자는 거를 내가 너랑 협의를 할게, 이런 거고, 우리 쪽에 있는 협의는 내 맘대로 할 거지만 내가 너한테 정보는 줄게 라는 부분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합의를 통해 핵 정보를 공유한다고 계속 윤석열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핵 정보는 우리가 취득한 북한 관련한 핵 정보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윤석열이 얘기하는 미국의 정보를 어떤 걸 줄 거냐? 아무것도 없어.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해준다는 거는 미사일은 니네 땅에다 못 놔주고 가끔 우리가 자주 잠수함을 보내갖고 근처에 순시를 해줄게. 근데 잠수함이 언제 오는지 얼마나 있다 가는지는 알라고 하지 마. 이건 우리 기밀이니까. 대신 돈은 네가 내야 돼. 우리가 지금 니네를 위해서 거기로 한번 가주잖아. 그럼 이 연료비는 네가 내야 되는 거야. 연료비뿐만 아니라 그 움직이는 인건비 다 그게 내가지고. 인건비 연료비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때 한미 그 합동훈련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측에서 부담하는 그 비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미국도 합동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닐 경우에 트럼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 돈을 내가지고 왜 한국이랑 훈련을 해줘야 돼? 야 이거 하지 마. 한국이 전액 다 부담할 거 아니면 우리 돈 내가면서 해주지 마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협의를 안 하는 것 같고 뭐 한미 동맹의 게임이 어때 이지라 했는데 이제는 아예 한국에서 하는 훈련비도 다 내고 심지어 언제 왔다 갔을지도 모르는 핵 잠수함이 니네 한반도 한번 쓱 스치고 지나갔거든. 그것 때문에 다른 애들 다 겁먹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3박 4일 동안 니네 핵 지나간 거 유지비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게 뭐냐면 핵잠수함은 사실은 사정거리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키나와에 있어도 되고 저 하와이나 저쪽에 미국에 있어도 돼. 야 내가 니네 그 주변 해역 지나갔어. 돕네. 언제 어디로 지나가셨네요? 근데 그래서 나 핵잠수함 오키나와 밑으로 쭉 돌아갔잖아. 아니 거기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야? 뭔 소리야? 300km 근처로 갔으면 돈 줘야지. 근데 그런 핵잠수함이 미국에서 한국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북한뿐만이 아니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더 싫어할 겁니다. 훨씬 더 싫어할 거예요. 우리는 더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돈 내고. 자주 온대. 자주. 그냥 일본 들릴 때 슬쩍 한번 앞바다 한번 지나주고 돈 받을 생각인가 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얘네가 주장했던 자체 핵 개발부터 시작해서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까지 안 하는 걸로 포기를 하고 우리는 NPT를 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오히려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 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 이게 뭐냐면 독자적 핵 개발 못 한다는 거예요. 핵을 가져오는 것도 못 하고 우리 핵 개발 못 한다로 땅땅땅 한 거예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거의 승인을 받아놓고 제조에 들어가기로 했던 이 핵 연료 잠수함 관련한 것도 안 하는 걸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PT를 준수해야 되는데 NPT를 준수하려면 핵 발전소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안 하는 걸로 뒤로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런 소형 핵 엔진에 대한 게 실용화가 돼 있는 상태고 2030년 이후에 10,000톤 이상짜리 구축함이나 앞으로 우리가 제조하게 될 75,000톤, 80,000톤급 중형 항공모함에도 지금 핵 엔진을 쓴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야 니는 핵은 아예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거기까지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것 같은 분위기까지 다 내주고 와버린 거란 얘기지. 차라리 다행이에요. 근데 보수 쪽에서는 이제 난리지. 이거 하나 얻어갖고 온다고 이걸로 큰 소리를 그렇게 빵빵 쳤는데 그동안 보수 쪽에 했던 거 맨날 핵무장 해야 된다. 뭐 전술핵 가져와야 된다. 요거 말만 했잖아요. 윤석열이 가서 그거 못한다고 도장을 찍고 온 겁니다. 이 찍들은 오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한미 우주 탐사 뭐 협력 성명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우주 관련된 부분 안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나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협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연구했던 기술을 미국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우연이 쪼개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국이 핵도 개발하면 안 되지만 한국이 개발하면 안 되는 게 이 중장거리 그러니까 ICBM을 기술을 획득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지난번 우리 누리호가 호주 앞바다까지 발사체를 탄두체를 보내갖고 건져왔잖아요. 사실상 이게 거의 ICBM급의 무기화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을 해준 거야. 궤도밖에 올렸다가 궤도밖에 진입해가지고 어디에 떨어뜨릴 것까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다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자꾸 누리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 저거 어떻게 봐도 생긴 게 미사일인데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디자인 저렇게 어렵게 뺐냐는 거야. 뭉퉁구려서 만들었으면 약간 이렇게 북한이 만드는 것처럼 보조 엔진 막 달아가지고 주렁주렁 해갖고 만들 건데 저렇게 위험하게 얇게 표면을 빼가면서 매끈한 유선형으로 저걸 뽑았다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함정 탑재용이나 잠수함 탑재용 중장거리 미사일 또는 ICBM으로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이 사전에 저기 들어갔다라고 나는 본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거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쏠 위성들 우리가 못 써요. 우리 발사체로 내일 모레 실험한다고 하죠? 성공할 가능성이 난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기하는 거예요. 고의로 실패시켜놓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5,000km 정도 가는 현무5는 이미 완성해서 실전 배치 준비 중인 거고요. 만 킬로 이상 날아가면서 지구 전 지역을 조준할 수 있는 ICBM 같은 기술은 한국이 가지지 말라는 거야. 그걸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같은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는 것만 갖고 동네에서만 싸워. 네 팔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 미국 입장에서도 원치 않아. 이걸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언론들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이건 그냥 한국 안심시키는 거다. 그래서 안심시켜서 하도 핵무장 보수 정권 들어가면 미친 듯이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국을 안심시켜서 핵무장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등한 안보 협약을 끌어갖고 온다며 그게 내가 자주 핵잠수함 보내줄 테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북한 핵 쓰잖아? 그럼 우리가 그냥 핵으로 싹 쓸어준다니까? 쓰고 난 다음에 쓸어주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 명분화 못했어. 그냥 어. 핵잠수함을 우리 언론은 어떻게 쓰냐면 핵잠수함이 전략자산으로 우리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 자체를 핵무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무기야? 우리가 원할 때 와? 우리가 쏠할 때 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언론 한번 봅시다. 왜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네, 워싱턴 포스터에서 보도를 보면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유례없는 미사일 발사 증가로 인한 한국의 높아진 불안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 국민의 7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은 한국의 여론 변화에 주목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신에 워싱턴 선언 공약은 바이든의 재선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이 바이든의 의제를 대부분 뒤집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다수의 한국 국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는 MBC 방송에 미국 NBC 방송에 나와서 워싱턴 선언은 순전히 상징적이고 미국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안심 안 돼, 나는. 군사적 가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100만 발 빼내는 문제랑 군사 협의, 그러니까 파병을 안 하는 게 뭐 원칙이지만, 어찌됐거나 그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얘기는 아예 협의 안 해요. 내용 안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진행돼서 끝난 사안이었던 거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근데 핵무장 찬성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 아니, 지네가 하고 싶어 하잖아, 이 찍들이. 70%. 한국 국민의 70%.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결과적으로 한국이 원하든 안 하든지 간에 니네는 핵을 가지면 안 돼, 줄 수 없어라는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측을 어제 제가 방송에서 거세경제로 했는데 다 거의 다 맞아 떨어졌어요. 딱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 워싱턴 선언 안에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을 지원하는 대신에 평화협상이나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지금 북한은 너무 굶고 있으니까 식량 지원이라도 해줘 가면서 이 긴장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김정은은 트럼프 편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북한한테 뭔가 해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BBC에서 한국인이 핵무장에 찬성한다 76.6%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뭐 CHEY 최종현 학술원이에요. 거기서 한 거래. 근데 여기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양아치네. 아니 BBC에 어떻게 이런 걸 이거 야, 광고비 씨. 주고 올린 기사 아니야?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핵무장 찬성 76% 한다 그래? 차라리 친일파가 76% 있다 그러지? BBC인지 BBC 코리아인지 확인하세요. 그냥 BBC라고 해놨어요. 코리아를 더 뗐어? 최종현 학술원이래. 최종현 학술원 제가 기자 누구예요? 기자 이름을 확인해요. 조성아. 아니 그거는 이제 저 BBC가 아니고 BBC 기자 내용 없겠지. 어쨌든 안에. 최종현 학술원에 가보면 내가 보기엔 그냥 이름 없는 사람 그 비한반도 전문가 내용들을 갖다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얻어낼 수 있었던 사실 이건 일본을 위해서 얻어내려고 했었던 거야. 내가 보기엔 공동 핵무장 내지는 뭔가 현재 군사적 균형이 위험한 데 있어서 최종 무기를 갖고 전술적인 최종 무기를 갖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망했다는 거지. 포탄은 다 퍼주고 장갑차는 자주포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응해갖고 북핵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다. 이거 한 방이면 사실은 그거 안보 공백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국민들하고 했던 약속도 계획도 못 지켜낸 게 이 합의라는 거예요.